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의 윤경민입니다. 황혼이라는 표현,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을 뜻하죠. 인생으로 치면은 나이가 한창 때를 지나서 쇠퇴해가는 시기, 즉 은퇴 이후의 시기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인생의 황혼기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 못지않은 도전을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레스트 등정을 준비하고 있는 65세 산악인을 모셨습니다. 그 주인공인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설립 총장이신 한인석 총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연세에 에베레스트 산을 지금 등정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유가 뭡니까? 저가 이것은 버킷리스트에 있는 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이야, 도전. 그 연세에도 버킷리스트가 있고 마지막 도전이라는데 응원을 보냅니다. 총장님의 그 프로필 중에 눈에 띄는 게 이제 미국의 50개 주, 미국의 전체가 50개 주인데 그 주마다의 최고봉을 모두 등정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라고 하는 기록을 갖고 있죠. 네. 예, 전 세계적으로는 몇 번째입니까? 253번째입니다. 253번째로 미국의 50개 주 최고봉을 모두 등정을 하셨고, 그 지금까지 총장님이 젊은 시절부터 오른 산에 해발 높이를 합하면 또 엄청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네. 미국에서만 한 2,400km 정도 됩니다. 미국에서만 2,400km입니까? 네, 그거는 제가 단순하게 제가 머물고 있는 곳이 미국의 유타주입니다. 네. 유타주가 보통 산이 3,000m급 이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소한 1년에 한 40개 정도 올랐고요. 어휴. 한 20년 이상 올랐다가 쳐도 네. 그 수치만 하면 한 2,400km 정도 됩니다. 야, 미국에서만 등반한 해발 높이가 합쳐서 2,4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이 약 450km니까 6배 이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평지를 걸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6배 거리를 걷는 게 힘든데 이게 이제 해발 높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기록만 본다면은 한국인으로서는 한국인으로서는 국내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버금가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뭐 더 많은 기록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기록적인 저보다 더 높은 산을 갔던 네. 그 전문 산악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분들하고는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아마추어로서는 상당히 그 상위 랭킹에 있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는 아니시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프로입니다. 그렇죠? 아니 왜냐면 미국 50개 주 최고봉 등반뿐만 아니고 전 세계 6개 6대륙 최고봉까지 다 오르셨잖아요. 네.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에베레스트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번에 이제 도전하시는 건데 혹시 65세인데 최고령 도전자 아닙니까? 국내에서는 에베레스트 도전자로서. 그렇지 않습니다. 2007년도에 네. 최상봉이라는 선생님이 아하.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그분이 옛날에 2007년 실버 팀이 구성이 됐었습니다. 예. 그 실버 팀에서 올라가신 분이 최고령이고요. 네. 7대6 최고봉으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 중에서는 최고령입니다. 예. 그분이 66세였습니다. 66세. 그래서 그분이 기록으로는 전 세계의 7번째로 최고령자입니다. 그렇군요. 저 경우에는 65세가 2명이 더 있습니다. 저 위에. 예. 그분들을 포함해서 저가 11번째입니다. 네. 최고령은 아닙니다만 근데 11번째 이제 기록을 갖게 되는 거네요. 성공을 하시면은. 그렇습니다. 예, 부디 성공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고요. 자, 이제 한인석 총장님께서 그렇게 높은 산들을 봉우리들을 찾아다니면서 오르셨는데 특별히 계기가 있습니까? 계기는 제가 대학교 산악부에 네. 처음 한양대학교 산악부에 1학년부터 산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산행을 하면서 저 자신이 조금 순수해지고 네. 또 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네. 산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저 자신이 점점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 저 자신을 극복해 나가고 저를 많이 알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네. 보통 이제 어떤 분은 산에 왜 오르십니까 하니까 저기에 산이 있어서 올라간다 이런 답변을 하신 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 뒤에 화면에 보이는 게 미국의 50개 주 등반 기록이고 저기에 보이는 게 유타주입니까? 넘버 원이라고 써 있는 게 그렇습니다. 유타주. 정상 이름이 뭡니까? 유타주 정상 이름이 네.
픽 무슨 피크죠? 킹스픽? 킹스픽 맞습니다. 예. 정답. 여기 예. 보니까 47살 때 미국 50개주 최고봉 도전을 시작을 한 거죠. 네네. 그 성공은 언제 한 겁니까? 2013년에 했습니다. 2013년. 예, 그러면은 그때가 연세가 그때가 2013년이? 2013년이니까 한 5세 정도 됐겠죠. 예, 그럼 뭐 하여튼 10년 좀 안 걸렸네. 8년 만에 8년 2개월 정도 네, 걸렸습니다. 8년 2개월 만에 50개주를 다 이제 했고 그 얘기는 2달에 한 번꼴로 한 주의 최고봉을 이제 다 오른 거죠. 네, 그렇게 되죠. 상당히 그 빠른 주기로 네.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셨습니다. 자, 북한산에 총장님의 이름을 딴 무슨 그 뭐라 그러죠? 루트가 있다 그러던데. 예, 제가 2년 전에 그 인수봉에서 인석 스파이더맨이라고 네. 네, 고독의 길 옆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거기에 그 옆에 바로 그 사이드에 네. 물길 같은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물길 같은 데에 이것도 루트를 하나 만들면 되겠다. 해서 간단하게 루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암벽 등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암벽 등반 저도 이제 산에 가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 위험한 걸 왜 하나 이렇게 싶은데 왜 하십니까? 암벽 등반은 그 나름대로 즐거움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그 철저한 자기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암벽 등반이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에는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철저한 준비하고 또 도전을 했을 때 그 느끼는 쾌감이 다르고요.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은 장비들이 좋아서 다 그 안전장치가 잘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충분한 자기 그 준비만 돼 있으면은 충분히 즐길 수가 있고 또 그 암벽 등반을 하면서 집중력이 또 많이 강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또 돌 하나 작은 거 하나 잡더라도 조심스럽게 잡고 네.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자기 체력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즐거움이 또 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음에 같이 한번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좀 도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겨울철에는 또 빙벽 등반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빙벽 등반하고 암벽 등반 물론 이제 얼음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차이는 있겠지만은 또 그 쾌감이나 뭐 묘미도 좀 다릅니까? 뭐 많이 다르죠. 이제 암벽은 자연 그대로 있는 거고. 빙벽의 경우에는 얼음 위로 가기 때문에 빙벽은 그 얼음 상태가 항상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 다릅니다. 네. 또 장비를 쓰기 때문에 그 장비를 자기가 자기 그 쓰는 장비가 로봇 같이 네. 자기가 일체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찍으면서 올라가는 예,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차이가 그 혼연일체가 장비하고 자기하고 혼연일체가 되는 상태에서 올라가야지만이 원만한 등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겨울 등반의 그 빙벽은 또 나름대로 즐거움이 또 있고요. 그렇군요. 암벽은 또 그 자연에서 철저히 준비해서 기술을 좀 익혀야 되고요. 물론 이제 겨울이 4계절 중에 한 계절이기 때문에 빙벽 등반 인구가 당연히 적겠죠. 암벽 등반 인구보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암벽 등반 인구는 어느 정도 되나요, 국내에? 글쎄 제가 보기에는 한 4, 5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전체 등반 인구도 상당히 늘었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젊은이들도 요즘 산에 많이 뛰거든요, 눈에. 그렇습니다. 예, 좋은 스포츠,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에 가장 주의해야 할 어떤 안전 수칙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그 산행을 할 때는 아이젠을 필수로 가져가야 되고요. 아이젠. 예,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제 크램폰이라고 하고요. 네. 또 다른 거는 이제 추위가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보온에 주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날씨가 좀 따뜻하다고 하더라도 금방 일기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보온을 철저히 준비해서 가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낙오하거나 길을 잃거나 하게 됐을 때 저체온증이 또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보온을 철저하게 준비해 가야 되고요. 여벌의 옷을 좀 여벌에 그다음에 또 하는 게 헤드랜턴을 꼭 준비해야 됩니다. 헤드랜턴. 예. 네. 해가 졌을 때. 해가 졌을 때 이제 헤드랜턴이
꼭 필요합니다. 예, 누구는 또 호루라기를 갖고 다녀라. 예, 구조 요청을 할 때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호루라기를 부르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호루라기를 항상 배낭에 넣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 뭐든지 다 도움이 되죠. 그런데 네. 이제 호루라기도 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리 못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경우에 미국의 경우에는 응급 상황에서 길을 잃을 경우에는 호루라기로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큰 그 썩은 나무나 네. 이런 데를 두드려요. 그러면 멀리까지 그 소리가 멀리 갑니다. 울려서. 그래서 호루라기 같은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또 부는 것도 계속 불더라도 그 거리가 멀리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호루라기 정도면은 뭐 충분히 되는데 예. 설악산이나 지리산이 조금 외떨어진데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길들이 다 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조난을 당했다 그런 거는 길을 벗어난 경우거든요. 예, 예. 그 길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호루라기로 불어도 예.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다음에 그 통신망이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그 썩은 나무나 큰 네. 나무들이 있으면은 예. 나무를 두드리면은 소리가 좀 멀리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SOS 그 구호라든가 이런 걸 네. 해서 두드리면 사람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예.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팁을 얻은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국립공원에 가면은 이제 지점마다 번호가 써 있더라고요. 팻말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번호를 불러주면 전화를 해서 이제 구조하기 쉽게 돼 있는데 미국은 뭐 그렇게는 안 돼 있죠. 그런 거 없습니다. 혹시 미국에서나 혹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조난 당한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야, 에피소드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에피소드요. 네네. 조난당한 게 제가 뭐 미국에서 마운틴 올림퍼스에서 저희 한인 산악회 대원들이 거기는 해발이 마운틴 2,700m 정도 됩니다. 네. 거기 갔다 이제 겨울철에 1월달에 조난을 당했던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설동을 파서 3분이 다치셨는데 설동을 파서 그분들하고 같이 동참을 해서 안전하게 하산을 같이 했던 경험이 설동을 있습니다. 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 다치고 난 분들이 추위에 떨면은 외부가 바람이 불고 춥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설동을 파서 설동이라는 게 눈구덩이. 눈구덩이 안에 이제 눈을 팔죠. 예. 유타 같은 경우에는 눈이 한 500피트니까 한 15m 정도 눈이 옵니다. 1년에. 어우, 그렇게 그래서 많이 눈이 쌓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 사태도 많지만 그래서 겨울에 저희가 배운 것 중에 온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네. 그 설동을 파죠. 예. 그리고 그 저희가 배낭 같은 경우에도 네. 만약에 추위에 떨면은 예. 그 배낭을 다 벗고 예. 그 배낭 안에다가 다리를 좀 집어넣는다든가 네네. 그래서 다리가 좀 추위를 좀 예. 예방하고 그다음에 열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머리로 많이 발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추위를 손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 부분에 이제 따뜻하게 네. 모자라든가 이런 걸 좀 머리 부분을 이제 좀 따뜻하게 예.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안전하게 예. 저희가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랬군요. 하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사셨어요? 네. 네. 미국으로 가시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계기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목적은 공부도 있고 네. 또 개인적으로 저희 딸애가 좀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네. 그 장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이 조금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예.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또 미국을 간 또 예. 유학한 예. 계기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박사하시고 이제 대학 교수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또 돌아오셨어요. 네. 돌아오신 계기는 또 뭐가 있습니까? 돌아온 거는 이번 유타 대학교 네. 아시아 캠퍼스를 제가 제안을 해서 예. 설립을 해서 여기 총장으로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인천 송도에 있는 유타대 아시아 캠퍼스 설립 총장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설립하게 된 계기는 또 뭐가 있습니까? 설립하기 계기는 일단은 유타 대학교에서도 그 미션이요. 네. 글로벌 나가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학문적인 그러한 미션이 있었고요. 네. 또 한국에서는 송도에서는 글로벌 캠퍼스라고 하는 국제적인 도시를 하기 위해서 유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예. 송도를 방문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맥키니라고 지금은 이름이 디날리라고 바뀌었는데 북미 최고봉을 올라갈 때 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스폰서를 조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방문해서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 글로벌 캠퍼스 설립 계획을 듣고 그걸 제가 본교에 제안을 했죠. 네. 그래서 그것을 2008년에 제안을 해서 설립까지 한 6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네. 대단한 기록을 갖고 계신데 이제 학자시고 또 대학까지 설립을 하셨고 또 보니까 발명왕이라는 별명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어떤 걸 발명하셨습니까? 제가 발명한 건 뭐 상당히 뭐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혈당 측정기, 혈당 측정기. 예, 그 다음에 치매 진단, 치매 진단기. 예, 네. 그 다음에 휠체어인데 음성 인식으로 움직이는 휠체어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휠체어는 평상시에는 바퀴로 가고 예. 계단에 이르는 때 로봇 같이 다리가 나와서 예. 걸어가고 뇌파로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휠체어를 제가 발명을 했습니다. 야, 상당한 발명가신데 어떻게 그걸로 좀 돈은 버셨습니까? 돈을 벌 때도 있었고 네.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예. 대부분 저는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서 예. 아직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네, 같습니다.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면 이제 돈을 버시는 거고요. 야, 한국 대학산학연맹 회장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뭐 남긴 업적이 이거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회장을 했을 때가 50주년 때 회장을 맡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50주년 행사로 네. 50주년 그 발간을 했습니다. 50주년 사 발간. 발간사했고 그 다음에 그 50주년 기념으로 그 대학생들 해외 원정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히말라야? 히말라야의 알프스를 알프스.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대학생들로. 네. 자, 이제 미국과 한국의 산을 다 섭렵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산과 미국의 산 혹은 뭐 다른 외국 산과 특징 뭐 어떻게 다릅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가 우리나라 산을 다니면은 그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어를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산들은 그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에 어려움이 있는 동안에 산에다가 많은 그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뭐 항쟁 기록뿐만 아니라 네. 세상 살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을 때 예.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흔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가 또 상당히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산에 가면은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앞으로도 좀 더 한국 산들은 네. 그러한 문화를 좀 더 알아보려고 좀 하고 있고요. 외국 산들은 뭐 조금 그런 게 있지만 의외로 그냥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과 웅장함 네. 이런 것들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그 인간의 그 정신이 얼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제 그 하고 많은 취미 중에 등산에 집착하시는 이유, 등산만의 최고의 어떤 장점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등산의 최고의 장점은 무념무상이다.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좀 머리를 맑게 해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산에 오르셔서 무념무상의 기회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 높은 산들을 찾아다니는 산악인 한인석 총장님, 때로는 고독한 정상에서 만나는 태풍과도 같은 바람, 그리고 악천후 속에서 정상을 정복한 환희 등 한인석 총장님의 산에 대한 멈추지 않는 도전, 더 많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